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? 어떤 풍요로운 40대 이후의 삶을 위한 작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 늙어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. 이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다가오는 노년, 그리고 또 죽음,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이제 사실 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지만 이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는 아마 개개인이 다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작품들을 준비를 했는데, 처음으로 준비한 작품은 너무 웃긴 책이에요. 진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, 제목부터가 빵 터지죠.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정네.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. 요즘 서점가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작품 모음집입니다. 이 일본의 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센류를 모아가지고 편집 형태로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인데, 우선은 센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하자면, 하이쿠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, 하이쿠도 그렇고 센류도 그렇고 이제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575음을 바탕으로 한 정형시예요. 하지만 이 하이쿠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을 묘사한 게 많다면, 이 센류는 좀 일상생활을 담은 정형시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, 또 그렇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훨씬 많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, 원래는 이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가 요양시설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출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인데, 이제 어느 날 한번 특집으로 대회를 연 거예요. 센류 대회를. 근데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대회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제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로 정착이 된 거죠. 이게 물론 이제 실버타운 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6세부터 시작해서 뭐 80대 어르신들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대요. 그래서 무려 응모된 작품 11만 수 가운데 88수를 엄선해서 이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거예요. 일본에서는 뭐 9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됐고,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기 많은데, 사실은 그 11만 수에서 88수를 선별해낸 편집부도 대단하다.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그 덕분에 이 독자들은 응모자 가운데서도 정말 정수 중에 정수를 만나볼 수 있게 된 셈인데요. 우선은 책이 다들 재밌어요. 굉장히 좀 해학이 넘치고 웃긴 책들이 많고, 또 한편으로는 슬픈데요. 뭐 예를 들면은 무농약에 집착하면서 내복약에 절어 산다. 저 약간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름이 생각 안 나. 이거 저거 그거로 볼일 다 본다. 내용보다 글자 크기로 고르는 책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, 실제로 이 책은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자가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들이 같이 있어요. 굉장히 예쁜 그림들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책이 이렇게 지금 얇은데, 이 얇은 책에다가 글자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그냥 읽는 용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한 진짜 20분이면 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얇은 두께의 책이에요. 하지만 이 책에 담겨 있는 어떤 어르신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해학, 지혜, 연륜,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랄지 그런 늙어가는 상황들을요, 너무 슬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승화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. 주어진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통해서, 아, 이렇게 노년을 살아야겠구나,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,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서점도 그렇고 뭐 많은 문화들이 그런데 실버 문화 자체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노년 장르의 한 부분을 개척한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노인의 문화가 많이
좀 나오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. 뭐 선물하기에도 좋고 그냥 너무 좀 삶이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가끔 그냥 이렇게 뒤적여 보고 싶은 책들 있죠. 예,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강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다음으로 추천하는 책은요, 사실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랑은 너무 결이 좀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앤드루 포터의 사라진 것들인데 책 표지도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. 이 사라진 것들은 뭐 단편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장이죠. 바로 이 앤드루 포터의 이제 두 번째 작품 모음집이고요. 이게 15년 만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속에서는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5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제목들이 굉장히 심플해요. 뭐 라임, 첼로, 라임백, 고추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떤 내용들은 뭐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작품들도 꽤 있어요. 40대 이후의 중년 남성들이 이 단편의 공통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. 작가가 현재 나이가 이제 52살이니까 자신이 지나온 어떤 40대를 성찰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40대를 보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할까요? 사실 요즘 서점가를 보면 40대를 겨냥한 책들이 참 많죠. 뭐 마흔에 읽는 뭐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40대가 흔들리지 않아서 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서 불혹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게 40대죠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주기잖아요. 이게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이 이제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나이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방황하게 되고 좀 갈피를 못 잡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심리 묘사가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그 작품들 가운데 넝쿨 식물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나라는 주인공이 예술가인 마야라는 여자랑 한 아파트에 새들어서 살게 돼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내 여자친구가 아파트 주인과 어떤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러던 찰나에 이 여자친구가 예술가로서 점점 명망을 쌓게 되고 자신은 이제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 예술가로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 줄 알았더니 마야가 알고 봤더니 유방암을 겪게 되고 지금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젊은 시절에는 뭔가 특별한 독특함, 나만의 무언가를 굉장히 갈급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또 타협하게 되고 지금의 그 평범한 일상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과정들을 이 책이 아주 유려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가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이 아름다운 거를 모르잖아요. 근데 또 역설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젊음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? 또 그런 생각을 이 넝쿨 식물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었는데요. 이 젊었을 때는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인생이 좀 투명해지고 더 나아지고 좀 안정된 기반을 찾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돼도 여전히 인생은 불투명 투성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, 복잡한 마음,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왕성하게 막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막 클럽을 가고 꿈이 막 부풀어 오르던 그 시기를 회상하는 40대 이런 모습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고 뭐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을 대변하고 있는 글귀라고 한다면 이 라임백에 나오는 글귀인데요. 참 이상한 일이다. 43살이 되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다니. 삶의 어느 시점에 잘못된 기차에 올라타 정신을 차려보니 젊을 때는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곳에 와버렸다는 걸 깨달다니. 젊을 때는요, 나한테 40대가 올까?
그래서 40대면은 정말 나이가 든 그런 중년의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상상만 했던 그 나이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나? 지금 내 삶은 어떤 거지? 앞으로의 내 삶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까? 이런 어떤 번민하는 40대를 위한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라진 것들이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넝쿨 식물의 마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어떤 예술성을 상실했다면 뭐 첼로라는 작품에서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악기를 더 이상 연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실한 재능, 상실한 청춘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 그거 상실한 것을 다시 찾겠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실한 것들에 계속 집착을 해서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종국에는 그 상실한 것이고 거기에서 의미를 길어 올려서 또 다른 나의 삶을 나아가거든요. 거기에서 아마 이 작가가 말하는 어떤 인생의 철학이 녹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나이 들어감, 또 결혼 생활, 뭐 육아 이런 것들을 아주 농밀한 문장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굉장히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옛 친구 있죠. 그런 친구를 만나서 너 어떻게 지냈니? 나는 뭐 이렇게 지냈어. 그래 뭐 요즘에는 어떤데? 이렇게 이제 근황도 묻고 과거도 회상하면서 좀 도란도란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어서 두 번째 책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. 마지막 작품은요, 굉장히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. 김찬호 교수님의 베이비 부모가 노년이 되었습니다. 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김찬호 교수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이제 이분은 사회학자이고 또 문화 인류학자세요. 그래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그 마을 만들기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, 뭐 평생학습, 그리고 자녀 양육, 뭐 마을 공동체, 노년의 삶,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 작가로 일을 할 때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관련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김찬호 교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의 발견이라는 책을 아마 처음 제가 샀을 거예요. 이 교수님의 책을. 근데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글이 쉽고 대중적이면서 따뜻한 거예요. 다양한 어떤 대중문화, 뭐 영화랄지 책이랄지 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한 사례 있죠. 뭐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 사례들을 굉장히 쉽게 버무려내서 우리 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책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어떤 우리의 현대사를 주도해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노년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앞으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.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잘 살기 위한 투자나 뭐 경제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, 우리가 마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떤 식으로 마음을 잘 가꿔야지, 경작해야지 좀 더 마음이 풍요로운 노년을 살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40개의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어요. 우선은 시작하는 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손녀를 돌봐주고 있대요. 그래서 이제 딸이 근처에 살고 있고 이게 필요로 할 때마다 손녀를 돌봐주고 있는데 동시에 100세가 되신 아버지도 이제 이 교수님께서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길찾기를 잘할 것이냐, 삶의 여정을 앞으로 어떻게 좀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,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무엇보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독서와 도서관이었는데요. 일본의 NHK에서 40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를 했대요. 대단하죠.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? 그거를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보통 이런 그 조사하면은 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건강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인스턴트 없는 무공의 식단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. 근데 정말 의외로
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었다는 거예요. 일본의 야마나시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가 있대요. 근데 이 도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인구 대비 도서관과 사서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정신 건강은 고양이 되겠죠. 근데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노년이 되어서 도서관 왔다 갔다 하나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일종의 어떤 운동 루틴이 된다는 거죠.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도서관에 여러 가지 또 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잖아요. 뭐 그 책 읽기 모임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료 강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게 되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. 아주 좀 이 도서관과 독서가 그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독이는 방 구독자분들도 무병장수를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혹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포착하는데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실제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하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로 뽑는 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정신, 뭐 아니면은 노익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렇게 사자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놀린이라는 친구 덕분이다. 이 마돌린은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하게 된 이 산티아고를 존경하고 따르거든요. 그래서 이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이야말로 이 어떤 건재한 노인, 살아있는 노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노인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또 나이를 뛰어넘어서 교류를 주고받은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또 같이 실려서 나오고 있어요. 노인 세대도 젊은 세대의 말에 경청하고 젊은 세대도 노인 세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어떤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탄탄해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 또 아주 풍요로운 노년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누구나 다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을 좀 어떻게 돌아보고 가꿀 것이냐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입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